자, 유방암 5년 지나면 완치인가요? 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나온 연구를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요.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라고 하는 그런 연구인데 굉장히 좋은 그런 저널이에요. 2016년도에도 발표된 연구인데 이걸 보면 2024년에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했고 유방암의 연간 재발 위험률 평가를 했다고 해요. 78년도부터 85년 사이에 IBCSG라는 연구 단체의 그룹에 등록된 4천여 명의 환자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지금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이 대상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숫자가 현재의 숫자보다는 조금 나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트렌드는 쭉쭉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 동안에 엄청나게 긴 그런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소리 볼륨을 키워주셔야 할 거라고 답을 주셨으니까 메인 볼륨을 조금 키워주세요. 저희가 메인 볼륨을 조금 키울 테니까 완전 키워주시고 혹시 지금도 잘 안 들리는지 다시 한번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래서 강의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발 부위. 자, 24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전체 환자의 60%에서 재발을 경험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진단된 유방암 환자들은 초기 환자보다는 진행된 유방암이 많았고 또 항암 치료도 지금처럼 개발되어 있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많은 환자들이 재발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60%가 재발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재발은 전신 재발이었다. 40% 정도가 전신에 재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국소, 유방 내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10%, 그리고 유방과 겨드랑이 림프절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약 8%, 그리고 반대편 유방암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약 5% 정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년을 추적 관찰, 거의 25년 가까이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전신으로 재발되는 경우가 가장 흔했다라고 결과를 났습니다.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유방암 환자의 연간 재발 위험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게 보면 0부터 24까지 있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높아지다가 2년을 지나면서 뚝 떨어져서 5년이 지나도 조금씩 내려가서 끝까지 0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처음 5년 동안 약 10%고 그리고 1, 2년 사이에 최고 15%까지 피크를 찌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서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5년이 지나더라도 5% 이상의 환자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24년이 지나서도 그때도 재발하는 환자들이 뭐 1, 2% 정도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은 우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환자와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환자를 나누어 보았을 때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환자들도 2년 이내의 재발이 가장 흔해요. 물론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환자보다는 낫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환자들 이 노란 색깔도 2년째가 가장 피크를 이루면서 그 뒤로 가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거는 2, 3년 사이에 재발률이 양성과 음성이 교차를 해서 2년이 지나게 되면 2, 3년이 지나게 되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환자의 재발률이 음성인 환자의 재발률보다 더 높다라는 것이에요. 끔찍하죠. 원래 우리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이 음성인 환자보다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가 음성인 경우보다 더 많은 재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게 나쁘지만 반짝 5년 이내에 재발을 하고 5년이 지나면 그 재발률이 뚝 떨어지는 반면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은 처음에 좀 낮더라도 계속해서 그 재발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유방암만 똑 떼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봤는데 그 중에 이제 림프절 전이가 없는 사람,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하나에서 3개인 사람, 그게 노란색이죠. 림프절 전이가 4개 이상인 사람, 회색으로 나누어 봤을 때 당연히 회색인 환자들이 전이 확률이 훨씬 높았겠죠. 노란색은 그 다음이고 파란색은 그 다음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높은 것들도 결국 4년 이내 2, 3년째 피크를 이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뚝 떨어져요.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상당히 많았던 그룹도 10년이 지나면 대충 비슷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처음 5년 이후 림프절 전이 4개 이상에서도 재발 위험이 급격히 감소한다. 그래서 재발 위험은 5년 이내에 확실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1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재발률이 점차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 환자에서 림프절 전이에 따른 재발 위험을 봤는데 마찬가지로 파란색, 노란색, 회색, 회색이 림프절 전이가 많은 환자인데 당연히 림프절 전이가 많을수록 유방암 재발이 많았죠.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림프절 전이가 많은 환자들의 재발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가 조금 뒤끝이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유방암은 아주 다혈질이지만 반짝 화를 냈다가 바로 냄비 근성처럼 반짝 끓었다가 끝나는 반면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조금 유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뒤끝이 있어서 끝까지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계속 우리 재발률이 높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재발 위험이 첫 2년 이후에 서서히 감소를 하지만 또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조차도 10년 이상 지나도 재발의 위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된다. 나쁜 거죠. 10년이 지나도 지속된다. 제가 들은 얘기는 20년 동안 유방에 재발이 없는데 뼈에 전이가 새로 생긴 여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도대체 그 뼈에 전이 된 그 암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 걸까요? 아무도 모르죠. 뭐 골수에 숨어 있다가 피에 숨어 있다가 일단 유방은 재발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보면 우리가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저희가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일부 병원에서는 특히 빅5 병원이 많이 그러지만 5년이 지나면 오지 마세요. 혹은 뭐 1년이 지나면 그냥 가까운 데서 진료받으세요. 이렇게 본인의 환자를 내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연구예요. JNCI라고 JCO보다도 훨씬 더 임팩트 팩터 좋은 출판하기 어려운 그런 논문에 실린 연구인데 2022년도에 작년에 실린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의 10년 이후 재발 위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얼마나 재발하냐. 아까 그 연구도 10년 이후에 재발 위험을 봤지만 이거는 10년에서 32년, 무려 32년까지도 재발률을 평가한 거죠. 덴마크에서 진단받은 1기에서 3기 사이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2만 명, 무려 2만 명. 와, 그 덴마크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모았다는 건 참 정말 칭찬할 일이네요. 역시 최근의 환자는 아니겠죠. 당연히 10년에서 30년을 관찰을 했으니까 최근 환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8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치료받은 덴마크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시작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질병이 없었던, 10년 동안 재발이 없었던 무병 생존자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무병 생존자를 대상으로 그 무병 생존자가 무려 2만 명이었거든요. 그 2만 명을 대상으로
누적 발생률을 봤더니 총 2,595명이 재발을 했대요. 17% 정도가 재발을 했다는 거죠. 와, 이거 굉장히 높은 숫자 아니에요? 10년이나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0년 괜찮았던 환자가 향후 30년 동안, 아니 향후 20년 동안 17%나 재발했다. 이거는 절대 적은 숫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년 되면 8.5%, 20년 되면 12.5%, 25년이 지나면 수술한 지 25년이 지나면 15%, 수술한 지 30년이 지나면 16.6%에 해당되는 환자가 재발을 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발 건수가 이제 사람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죠. 인구 1000명당 발생률은 그러니까 10년째까지 재발이 안 됐으면 재발할 확률이 줄어들겠고 12년째까지 괜찮았던 분들 중에 1000명당 몇 명이 발생하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발생률은 점점 줄어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25년이 지나도 재발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더 많이 재발하냐? 당연히 젊은 여성이 재발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젊은 여성의 여생이 나이 드신 분의 여생보다는 훨씬 길기 때문에 젊은 여성에서 재발을 많이 하고 또 젊은 여성의 유방암이 3중 음성 유방암과 같은 허투 양성 유방암과 같은 그런 유방암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한 50% 정도 더 많이 재발한다고 합니다. 또 유방을 수술을 받은 경우 유방을 전체 절제하지 않고 유방을 보존 수술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남아있는 가슴에서 유방암이 재발할 위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재발 위험을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뭐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크기가 뭐 1cm, 2cm밖에 안 되는 작은 유방암에도 불구하고 40세 이전에 유방암이 걸리면 양쪽 유방을 전절제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30% 이상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내분비요법을 받은 환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뒤끝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리하게 끝까지 재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 30% 정도 높다고 합니다. 또 당연히 림프절 전이가 많을수록 그랬겠죠. 림프절 전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도 재발할 확률이 높은 거는 아까 그 연구에서도 JCO에 나왔던 2016년도 발표된 연구에서도 저희가 봤던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종양의 크기가 크고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경우에 훨씬 더 재발의 위험이 높았다라고 저희가 이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연구는 이것도 세 번째 연구예요. 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라는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건 네덜란드에서 치민성 유방암을 진단받은 8천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2005년도. 네덜란드도 역시 굉장히 작은 나라이지만 유방암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한 데이터를 잘 모으는 걸로 유명하고 그래서 좋은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나라로 유명한데 역시 또 좋은 연구를 하나 발표한 것 같아요. 유방암 A형이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내강 A형, 호르몬 수용체는 양성이지만 허투가 양성이거나 혹은 KI67이 30% 이상인 내강 B형, 그다음에 허투가 양성, 그다음에 호르몬 수용체는 음성인 허투 양성, 그다음에 3중 음성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가 유방암을 분리하는데 A형별로 이렇게 이거는 A형별 무병 생존율이 아니고 A형별로 이렇게 분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대요. 그래서 A형별로 재발률을 비교를 했더니 딱 보면 허투가 제일 많죠. 물론 구역재발은 3중 음성이 좀 많긴 하지만 전신재발, 우리가 무서운 게 전신재발이잖아요. 전신재발하고 국소재발, 유방 내에서 재발하는 국소재발은 허투 양성이 가장 높았다.
내강 A가 제일 좋잖아요. 지금 호르몬 수용체는 양성이고 허투가 음성인 내강 A형이 제일 좋은데, 이 내강 A형의 이 전신 재발이 10%라고 했을 때 허투 양성형은 25%나 된다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안 좋다는 거고, 국소 재발도 2배 이상 되었고요. 한데 재미있는 거는 삼중 음성도 나쁘긴 한데 오히려 구역 재발은 삼중 음성이 더 나빴다. 사실 허투 양성과 삼중 음성은 거의 삐까삐까 할 정도로, 대등할 정도로 비슷하게 재발률이 있는데, 사실 이 연구는 최근에 저희가 열심히 쓰고 있는 허셉틴과 퍼제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의 연구 결과여서, 그 연구가 현재의 표준 치료를 했을 때에는 이 결과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희망이 여러분들,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이 숫자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허투와 삼중 음성이 국소, 구역, 그리고 전신 재발 역시 모두 다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강 B형도 허투가 양성이거나 KIU17이 30% 이상인 경우에 역시 전신 재발률이 내강 A형보다는 높다라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방암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면 내강 A형으로 걸리는 게 조금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걸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연구들은 모두 다 현재의 표준 치료와는 다른 치료를 했던 시기에 발표된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숫자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를 가질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허투 양성과 허투 양성 유방암에서 허셉틴을 투여했을 때와 투여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이제 퍼투주맙에 대한 결과는 없었고요. 허셉틴 예스와 노인데, 보시면 내강 B형에서 허투 포지티브인 경우에 허셉틴을 쓴 것과 안 쓴 것 상당히 차이가 있죠. 허셉틴을 쓰면 거의 7% 가까이 전신 재발을 줄일 수가 있었고, 국소 재발도 줄어들었고, 구역 재발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허투 양성에서도 역시 허셉틴을 쓰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고 저희가 보여주고 있어서, 허셉틴은 또 허투 양성 유방암에서 상당히 중요한 치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방암 A형에 따른 재발 위험을 이 연구에서도 봤는데, 삼중 음성과 허투의 재발 위험이 2년경 최고치를 보이고 감소한다. 이게 지금 삼중 음성 허투인데요. 이렇게 피크를 그리고 떨어지죠. 허투 긴 점점점이 삼중 음성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이 허투 양성인데, 삼중 음성이 더 피크를 높게 그리네요. 그리고 허투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2, 3년 내에 피크를 툭 찍고 급격히 떨어지지만 4년을 지나면서 내강 A와 B가 여전히,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여전히 재발률을 높게 찍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죠.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연구와도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내강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역시 이 연구에서도 뒤끝이 있는 놈이다 라고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또한 국소, 구역 재발 역시 호르몬 수용 삼중 음성이나 허투가 조금 더 2년 내에 높게 일어났다가 떨어지고, 나머지 내강 A형이나 B형 같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꾸준히 유지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여태까지 보여드린 3개의 연구가 거의 다 비슷한 종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개의 연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3개의 연구를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전신 재발, 원격 전이, 유방에서 유방이 아닌 다른 장기, 뼈, 폐, 간, 뇌 같은 곳으로 가는 전신 재발이 재발 중에서는 가장 흔한 재발이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재발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재발의 위험은 처음 5년 동안 가장 높고, 특히 2년경쯤에 최고치를 찍고 감소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처음 5년 동안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의 재발 위험이 높고, 하지만 5년 이후에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재발 위험이 더 높게 된다. 뒤끝 있는 양성 유방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년 동안 유방암이 재발하지 않았던 환자를 놓고 봤을 때 10년에서 30년 사이에 재발 위험률은 여전히 17%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저와 같은 주치의를 꼭 평생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진료를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재발할 수 있고 그 확률은 17%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후기 재발의 위험, 그러니까 10년이 넘어서 재발하는 것에 대한 위험은 연령, 진단시 나이, 또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또 호르몬 수용체 유무 등에 관해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아형에 따라서, 분자 아형에 따라서 국소, 구역, 전신 재발 위험에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후기 재발 위험이 높다면 정기적인 의사의 진찰과 검진을 추천하며 증상이 있다면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내 인생 최고의 랜선 주치의 김성훈 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유방암 재발 관련된 증상과 징후를 그래도 알아야 우리가 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캡처해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소 구역 재발, 유방과 겨드랑이 쪽에 혹은 림프절에 있을 때 우리가 자가검진하는 쪽이죠. 유방, 겨드랑이, 쇄골 쪽에 뭐가 만져진다.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또 수술한 부위에 흉터 모양이나 느낌이 이상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흉터 부위가 딱딱해져. 국소 재발일 가능성이 있죠.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피부가 마치 염증이 생기는 것처럼 발적, 염증, 새로운 결절이 피부에 보인다면 역시 병원 오셔야 되고요. 유두의 모양이 변하거나 유두가 함몰될 때 역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이게 국소 구역 재발의 증상이고요. 또 가장 무서운 전신 재발, 원격 전이의 증상들이 있는데, 첫째, 뼈전이 지속적이고 2, 3주 이상 지속되고 점점점 강해지고, 또 좀 설명하기 어려운, 기존에는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 있거나 뼈가 부러지는 경우, 이럴 때 원격 전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통증이 없어졌어. 그러면 원격 전이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아프다고 무조건 병원 오지 마시고 한 2, 3주 정도 지났는데도 이런 통증이 있다면 그때는 병원에 오셔야 된다는 거. 또 숨이 좀 차고 기침이 마른 기침.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인후두염이 걸리면 가래가 섞인 기침이 나오는데 그런 기침이 아니고 마른 기침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두통. 역시 흔한 증상이지만 지속적이고 그 두통이 심한 경우에 또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배가 아픈 경우, 설명할 수 없는 복부 통증, 당연히 병원에 오셔야 되고, 체중이 빠지거나 식욕이 감소된 경우, 그냥 좀 피곤한 경우, 또 뇌전이가 있을 때는 시력에 어떤 부위가 안 보이는 경우가 보이기도 하고, 또 어지러움증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페이지를 좀 캡처하셔서 사진으로 저장해 놓으시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꼭 병원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